오늘은 특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1편에서 다뤘는데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맨 아랫부분에 지식재산권 현황이라고 이제 표시된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도 써야지 가산점이 되고 비어 있으면은 좀 다른 창업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있는 사람보다는 그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라는 위험인데, 오히려 이제 있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선택사항이지만 필수사항인 특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이름과 기술의 그 특허를 냈다, 권리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변리사가 유목교목 이런 항목을 추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3건 정도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건 중에 한 건은 이제 해외 출원한 특허이면 더욱 좋겠고요. 증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투자나 어떤 지원 사업, 초창기 시제품 이런 걸 만들 때 염두에 두시고 사업 계획서도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항상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걸 풀어가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예, 화이팅! 상표를 제가 좀 내보려고 말씀을 이제 전화를 먼저 드리고 찾아왔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ECM 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님을 섭외를 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보고 비주얼 뭐 콘텐츠를 그 상담을 해봤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이제 어떤 공동 브랜드가 없어서 이번에 그거를 좀 특허나 뭐 어떤 상표권으로 좀 보장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딱 떠오르는 기술적인 어떤 저희 메소드나 이런 알고리즘이 좀 없어서 상표권 출원하는 것으로 판단을 시작을 해봤고요. 향후에 저희가 어떤 기술 특허를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전에 이제 초기 단계로 상표권을 한번 먼저 출원해보는 것을 진행해봤습니다. 그 권리 범위상으로는 로고 별도 그리고 텍스트 별도로 가는 게 가장 넓은 권리 범위이긴 한데,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별도로 가게 되면 금액상으로 거의 2배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로고랑 이제 텍스트는 이제 하나로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떼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표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이미 쓰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그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저희가 장명을 할 때 이름을 지을 때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누가 이 이름을 쓰고 있는지. 일단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예. 키프리스 상에서 기존에 출원된 상표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비주얼이라는 상표를 어디다 쓰실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확정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이제 검색을 해야지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주얼이라는 상표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등기부 등본에 저희가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혹시 가능한? 보여드리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찾아놓은 게 있는데 요거 봐주실래요? 그리고 영상 처리업 촬영업은 40165, 그리고 뭐 신제품 개발업 그런 것 디자인업 이런 것들 41위예요. 그래서 이런 4개류 그리고 이 4개류에 포함되는 그 유사군 코드, 그걸 베이스로 저희가 선행상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있나요? 그 관련된 게? 그게 서치를 하면은 보통 그 바로 나오는지 결과가 바로 나오죠. 아, 비주얼 누가 쓰고 있네. 네.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비주얼, 뭐 주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관련된 그런 유사군 코드에 대해서 지금 검색을 드렸어요. 괜찮지만은 여기 등록된 건들이 좀 있잖아요. 비주얼드 트위스트라는 게 있고 비주얼드라는 게 있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096에 대해서 지금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주얼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특히나 다른 업들에 대해서는 다 비주얼을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을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이 상표랑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띄어쓰기나 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건 관계가 없나요? 실제로 대문자, 소문자는 큰 관련은 없고 띄어쓰기는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비주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붙여 쓰고 있잖아요. 비주얼로 띄어서 비랑 주어를 띄어서요. 네. 좀 식별력이 없는 그런 상표, 그러니까 부분이라 가지고 별도로 검색을 안 했고, 아까 사용하시는 것도 비주얼로 함께 이제 뭉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별도 검색은 안 했는데, 일단은 검색했을 때 뭐 한 4,900개 정도 나오긴 하네요 지금. 이건 노이즈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일단은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 아예 사업을 시작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름 바꾸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으셨고 네. 근데 실제로 하나의 상표를 쓰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등록이 됐다고 해도 네. 이게 해외 출원하게 되면 또 어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해외에서 통일적인 상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좀 상담을 했던 업체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업체인데 한국에서는 등록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중국인이 동일한 상표, 그러니까 화장품 그 브랜드를 똑같이 상표를 출원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답도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상표권자한테 뭐 7억 가량의 비용을 주고 사오려고 해도 이 상표권자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하죠. 왜냐하면은 브랜드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통일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럼 중국엔 다른 상표를 쓰는 것도 되게 애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쓸 상표를 미리 다 서치를 해가지고 미리 다 등록을 받아놓고 확인받고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원을 하시려면은 네. 출원인 코드가 있으셔야 돼요. 네. 이 상표를 대표자 명의로 낼 것인가, 네. 아니면 법인이시라면 법인 명의로 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위임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리인으로서, 비주얼의 대리인으로서 특허청 상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임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절차는 행정 처리 절차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메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출원인을 어떻게 설정하실지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좋은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이메일이나 네. 이런 거 저희가 아까 주신 명함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 범위를 확정을 해서 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